안녕하세요. 저는 한대훈이라고 하고 현재 스튜디오 HG라는 1인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스매싱 더 배틀로 보는 멀티 플랫폼 개발이라는 세션으로 지금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플랫폼의 기술적인 구현 요소보다는 멀티 플랫폼 게임을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게임을 한번 팔아보자라는 초점을 맞춘 발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술적인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PT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 번쯤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PT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PT에 쓰인 그림들은 지금 스매싱 더 배틀이라는 게임을 위해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팬아트를 그려주셨어요. 그것들만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분들한테 사실 너무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은 아티스트 히치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예,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대훈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튜디오 HG를 운영하고 있고, 몇 개 훨씬 더 회사를 이직을 많이 했어요. 이직을 많이 했지만 몇 가지만 큰 것만 얘기를 드리면, 러브파페라는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게임의 미연식 게임을 만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비노기, 그리고 블레이드 소울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르네라고 접힌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제 마음속의 프로젝트라고 적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본 베이스는 아티스트예요. 네,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도 없고 아티스트 기반의 사람이 1인 개발로서 현재 스매싱 더 배틀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HG를 소개해드리면 현재 오큘러스로 먼저 게임을 스매싱 더 배틀을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스팀 그리고 모바일 더 나아가서 기어 VR 될 수 있으면 모든 플랫폼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 스튜디오입니다. 예. 혹시 이 게임 아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홍보를 열심히 했네요 생각보다. 하지만 저는 홍보를 했다고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게임 트레일러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게임이 약 1년간 개발을 한 스매싱 더 배틀이라는 게임이고 지금 액션 아케이드 스타일 게임이에요. 예전 오락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업그레이드가 있긴 있어요. 요즘 많이들 하는. 근데 그 업그레이드는 게임이 어려우신 분들이 게임을 끝까지 클리어할 수 있게 얼마든지 시간만 들이면 클리어를 할 수 있는 요소로 업그레이드를 집어넣지 꼭 업그레이드를 꼭 즐겨야 되는 게임은 아닙니다. 오락실 게임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큘러스 지금 스토어에 지금 런칭 타이틀로 올라가 있고요. 지금 언제든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갖고 계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세션은 광고 세션은 아니에요. 지금 광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개발 과정을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를 통해서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고 최근에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거는 버그만 잡고 있어서 그래요. 폴리싱 마지막에 하니까 적은 게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가시면 게임 진짜 초기 때부터 아날로그 패드로 그냥 캐릭터가 돌아다니는 것부터 영상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이 게임이 망했을 때, 이 게임이 완전 실패해가지고 한 100만 원만 벌었을 때, 그럴 때 적어도 존재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패했을 때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정신 승리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거 실패했지만 의미가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길 원했었어요. 진심이었는데. 자, 잠시 유니티 광고 듣고 가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니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민구님이 그리신 아트입니다. 쉬운 개발도 있고, 저 역시도 C++는 공부를 못해서 C샵으로 공부를 했는데 정말 개발이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엔진이 개인들한테 무료, 그리고 이미 많은 게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어셋 스토어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게임을 만들고 나니까 저한테는 멀티 플랫폼 지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엔진이든지 플랫폼 변경 시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유니티의 장점 중 하나였던 쉬운 개발과 함께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플랫폼을 이동할 때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스매싱 더 배틀을 여러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는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이러다가 아티스트 이름 까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스매싱 더 배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플랫폼들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플랫폼도 존재를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근데 이 플랫폼들을 각자 만들면서 플랫폼마다 원하는 게임이랑 유저층이 완전 달라요.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전 다른데, 그런 것들을 약간은 얘기를 해보자면, 플레이스테이션은 이제 판매량이 정말 많죠. 지금 현대 콘솔로서는. 그리고 현재 인디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쉬워졌어요. 접근하기가. 그리고 가장 좋은, 게이머들이 유료 게임에 익숙합니다. 돈 내고 게임 사는 데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파편화 관리가 필요 없죠. 풀스포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단점이, 이게 가장 저한테는 큰 단점이었는데, 출시 과정이 조금 시간이 제법 걸리는 편입니다. 오픈마켓이 아니라서 시비를 받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개인 개발자가 하기에는 약간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재미난 플랫폼도 하나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오큘러스,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는 VR 플랫폼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동안 많은 게임들이 있었지만 문법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아무리 만들어도. 그런데 새로운 문법으로 새로운 기획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VR이 시대가 오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글로벌 출시가 가능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초록색으로 쓴 글자예요. 너무 네거티브해 보일까봐 빨간색으로 적으면. 아마 여러 가지 심의 얘기를 들으시면 다들 소규모 개발자가 심의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딱 한국만 그래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시장이 형성되는 기간이 너무 필요해요. 지금 스타트는 끄긴 했는데 몇 년이 걸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너무 유명하죠. 미치고공양과 대중적인 플랫폼, 이걸로 이제 말이 끝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본투비 게이머라고 부르는 제가 있는데, 진짜 게임을 처음부터 콘솔 게임이라든가 PC 게임을 꾸준히 해왔던 게이머들보다는 약간은 일반인 게이머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돌아가는 플랫폼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무료 인앱 스타일의 BM 모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 파편화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글로벌 출시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이긴 한데, 안드로이드 파편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PC 게임 플랫폼 중 가장 크죠. 그리고 트리플 A 게임부터 유명 인디 게임까지, 인디 게임이 유명해졌다고 하면 스팀에서 보면 뜨기 시작해요. 네, 대부분. 근데 이쪽 자국 내에서 스팀에 접근하기가 좀 편하기도 한데, 국내에도 많이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슬픈 건데, 다른 트리플 A 게임이랑 정말 유명한 인디 게임이랑 싸워야 돼요. 일정 이상 퀄리티가 아니면 사실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출시가 가능합니다. 네. 재밌죠? 네. 약간 해외 기업은 한국에 출시해도 심의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릿을 통해서, 그린라이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퍼블리셔가 없는 사람들도 게임에 스팀에다 게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서 이렇게 그린릿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 댓글에 맥으로도 내주세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맥으로 내려고 하면 그래도 플랫폼이 또 하나 되는 거예요. PC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맥 유저가 몇 명인지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스팀 전체의 4%예요. 그래서 출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400만 명이에요.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지금 제가 스팀에서 팔기 원하는 목표량이 1만 장이에요. 자, 1만 장이면 얘네들이 조금만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면 허수가 있다. 실제로 400만 명이 아니고 1억 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예요. 만약에 절반을 깎아도 200만 명이잖아요. 충분히 많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거 보이죠? 그리고 기업 VR. 아마 제일 접근성이 높은 VR 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삼성이 나름 열심히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어가 커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VR이 카메라를 2개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파워가 좀 중요해요. 그런데 역시 모바일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파워가 제일 약한 것이 단점이고, 현재로서는 게임보다는 영상 쪽으로 더 많은 유저층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좀 게임도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몇 가지 좋은 희소식이 있죠. 이브 건잭이라는 게임이 생각보다 큰 매출을 올렸다라는 액수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베이시라는 낚시 게임인데, 이게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15만을 달성한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제 약간 청신호지 않을까? 플랫폼으로서 기본적인 청신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매싱 더 배틀은 처음에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멀티 플랫폼으로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는 슈엔님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집에 있던 갤럭시 노트 2로 모바일 버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때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자고 했던 건 그냥 요즘에 대세니까 딱 이거였어요. 더 이상 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다들 모바일을 만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상하다고도 생각을 안 했고. 그러던 와중에 멀티 플랫폼으로 방향을 바꿔보자라고 생긴 계기는, 게임을 만드는 데는 계속 궁금했어요. 가상패드로 액션 게임을 즐기는 게 재밌나? 가 가장 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못했어요. 대신 가상패드의 조작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최대한 60프레임 이상 낸다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지만, 그래도 패드 맛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 비즈니스 모델.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게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강화, 진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1년 안에 그냥 액션 재밌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실 못 만든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템을 넣고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잖아요. 1년 동안 와이프한테 빌어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가장 컸던 부분 중 하나고, 그리고 하나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인앱들을 제가 붙였어요. 그러는 다음에 그걸 유저들이 게임이 잘 안 돌아간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 마이너스였어요. 물론 퍼블리셔를 찾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퍼블리셔들이 원하는 규모의 게임까지는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어디까지는 게임은 제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 못할 거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 마음속에 있던 질문 중 하나가 이랬어요. 정말로 내 게임이 어울리는 플랫폼이 모바일인가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큘러스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VR로 만들어 보실래요? 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뭘 모르네, VR을 1인칭이어야 돼 해가지고 혼냈는데, 집에서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의미도 있고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구입을 해보시라는 말밖에 못하겠는데, 이 데모를 만들고 나서 패드로 게임을 돌리게 되고 패드에다가 진동도 넣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재밌어요. 게임이 2배는 더 재밌어지고 이 게임에 맞는 플랫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제 게임을 보여드렸을 때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게임의 매력들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랫폼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메인 플랫폼은 존재해요. 이 플랫폼이 이 게임의 가장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플랫폼, 모바일도 이미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패드 조작도 이미 넣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면 스팀, PC 버전을 왜 못 만들까에 대한 생각으로 도달했습니다. 그 후에 멀티 플랫폼으로 게임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스터 버전이라고 부르는, 제 맘대로 부르는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누구지 얘? 누구지? 큰일 났네. 친한 동생인데 모리라는 닉네임을 쓰는 친구입니다. 자, 우선 만들 때 가장 제약이 많은 플랫폼을 베이스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사양에서 고사양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인데, 저사양 플랫폼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퀄리티를 먼저 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전히 모바일에서도 조작감은 좋아야 되니까 60프레임이라든가 몇 가지 달성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었죠. 그리고 각 플랫폼에 맞게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이 작업 양이나 여러모로 따졌을 때 좋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을 기본으로 마스터 버전을 제작했는데, 각 플랫폼에서 작업해야 될 것들을 미리 작업한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마스터 버전에서 VR 버전도 나오고 스팀 버전, PC 버전도 나오고 다양한 버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미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모바일 버전을 만들고 있던 부분에서 터치만 지원하는 것들을 이제 패드 조작을 지원할 수 있게 코드를 미리 넣어놨고요. 모바일에 최적한 UI와 UX를 패드 조작이 용이한 UI, UX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컷신 등의 연출은 VR 버전에서는 카메라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VR 버전에서는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커터뷰의 고정 카메라를 PC 버전에서는 이제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이기 때문에 프리 카메라를 지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우 레벨 그래픽, 최대한 많은 폰에서, 최대한 저가 폰에서 잘 돌아가게 만들던 그것에 집중하던 것을 PC 버전이나 VR 버전을 위해서 하이 레벨 그래픽을 추가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진짜 스샷이 이거밖에 안 남았었어요. 진심. 자, 여기 보시면 이게 UI 모바일 버전인데, 여기 보시면 정체불명의 여기 몇 개 있죠? 리워드나 그런 건데요. 이게 모바일에서는 당연해요. 왜냐면 왼손으로 터치할 수 있고 오른손으로도 터치할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게 패드 조작이 들어가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오른쪽에서 메뉴가 탁탁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시선이 이 끝까지 와버려야 되니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메뉴를 한 군데로 몰았습니다. 여기 이렇게요. 당연히 터치로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냥 한 군데로 온 것뿐이니까.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정보들 위주로 작업을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꾼 거라고 하면, 원래 터치 슬라이드로 작업되던, 이렇게 목록이 많으면 슬라이드로 작업이 됐었는데 페이지로 변경을 했어요. 페이지 방식으로. 이것이 패드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트리거 버튼 같은 걸 이용해서 페이지를 넘기는 게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자동 점수가 없어요. 자동 점수가 없는 게임인데 어떻게든 자동 점수를 넣으려고 클리어한 스테이지를 서치 에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돈 같은 걸 벌어올 수 있어요. 약간의 경험치라 억지로 넣었죠. 그런데 VR이나 플스4에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네. 그 비싼 전기세 넣어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오는 거 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모바일에만 넣으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밸런스랑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 돼요. 돈을 버는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삭제를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플랫폼 매크로로 사용해서 제작이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유니티 iOS, 유니티 i4 하면 그 플랫폼에서만 저 코드가 작동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코드를 사용 못했어요. 유니티 4.0 버전이어가지고
이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변수 하나 설정해서 뭐 옵션 VR, 옵션 PS4, 옵션 PC 그런 식으로 변수 하나 설정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미 80% 이상의 완성도로 게임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개발 기간도 80% 이상을 마스터 버전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 버전이 준비가 됐으니까 플랫폼별로 포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매 목표가 이거였어요. PS4 그리고 오큘러스 모바일 이 순서대로 출시를 하고 싶은데 이 이유는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순서예요. 왜 이게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순서야라고 얘기를 하면 자, 콘솔 게임이 PS4에 있던 게임이 모바일로도 나온대 야 모바일 게임이 PS4로 나온대. 이거는 간단한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콘솔 게임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콘솔 쪽 담당자랑 미팅을 하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거예요. 아마 마스터 버전의 80% 완성도라고 하면 20%는 이제 플랫폼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안드로이드와 iOS 작업을 했었는데 유니티 4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5에서는 안 돌아가요. 5가 안 나왔었어요. 제가 작업할 때. 갤럭시 노트 2에서 60프레임 달성하는 게 목표였고 iOS와 안드로이드 동시 출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맞게 밸런스 및 약간의 BM을 추가하는 쪽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60프레임 달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보니까 코딩을 뭐 이쁘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 대신 그래픽으로 어떻게든 최적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배경 전체,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그것들 전부 다 원메시 원 텍스처로 작업을 했고 알파 텍스처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전부 다 폴리곤으로 다 그냥 뚫었고 쉐이더가 훨씬 무겁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근거 없습니다. 쉐이더가 더 무겁기 때문에 폴리곤을 차라리 몇 개 더 쓰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했고 철저하게 드로우 콜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얘를 좀 지금 갤럭시 노트 2에서 난전해버리고 있는 화면인데 이 상태에서 5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오른쪽에 블러버긴 숫자 잘 안 보이시는데 아무튼 안 내려갑니다. 꽤 적들도 많죠. 사운드가 없으니까 화나네요. iOS용 빌드를 위해서 유니티 클라우드 빌드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iOS 빌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집에 맥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유니티 클라우드 빌드를 사용하니까 PC에서도 얼마든지 iOS용 빌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PC용 개발 중에 정기적으로 이제 iOS용 빌드를 했었는데 가장 좋은 건 엑스코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웹에서 바로 빌드를 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맥용도 당연히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네이버 개발자 센터 SVM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잘 지원을 해가지고 소규모 개발자분들에게는 제가 감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니티 모 직원분에게 보안 문제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분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S4 버전 에지네 버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유니티 5를 사용했고요. PS 스펙에 맞춰서 최대한 비주얼을 올리는 걸 목표였고 근데 사실 폴리곤을 못 바꾸니까 사실 포스트 이펙트 쪽으로 최전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카메라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라 얘기를 하죠? 이것도 중간 버전입니다. 블룸 같은 거, 포스트 이펙트 같은 거 있고 커터뷰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좀 자유롭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개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적들을 죽였을 때 이렇게 조금 신나는 느낌을 내려고 자유롭게 썼습니다. 그런데 PS4 버전을 만들다가 제일 먼저 빌드를 걸고 나서 당황한 게 이거였어요. 글자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NGUI를 저는 쓰고 있었는데 NGUI 다이나믹 폰트가 PS4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구글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누군가가 NGUI 사용자 중에 한 명이 NGUI 포럼에다 글을 남겼어요.
PS4에서 다이나믹 폰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그 NGUI 개발자가 당연히 댓글도 남겼어요. 진짜 이랬어요. 왜냐면 PS4를 개발킷을 가지려면 법인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테스트를 못하니까 결국에 뭐냐면 비트맵 폰트 써. 왜 그렇게 필요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소니 포럼에서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쉐이더 코드는 쓰지 말라는 것들을 보고 그걸 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가 나왔어요. PS4에서 잘 돌아가요. 그랬는데 출시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콘솔 시장은 사실 지금 소규모 개발팀이나 인디에게 가능성의 시장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개발과 선류 작업을 동시에 할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안 좋았던 점 중에 하나로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플랫폼, 이제 오큘러스나 모바일 버전을 출시해야 되는 개발 과정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아쉽는데 스케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미 약속한 최소한 이거를 뭐 내년까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먹고 PS4는 현재 포기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스크린 버전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주얼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스팀 버전을 출시하기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PS4 버전과 스팀 버전은 동일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PC랑 요즘에는 콘솔이랑 다를 게 없어요. 완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큘러스 VR 버전은 미니어처 스타일의 화면을 제작했어요. 이게 3인칭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VR이 아니에요. AR이라고 인식을 하고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테이블이 있고 그곳에 미니어처로 된 피규어들이 뛰어다닌다는 기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드 트래킹을 대비해서 원래 2D 사운드였는데 3D 사운드로 전부 다 제작을 바꿨고 2D UI를 이제 3D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VR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대해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VR 버전 플레이 화면인데 사실 다를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VR로 끼고 보면 이것들이 이제 FOV가 엄청 적게 보여요. 그래서 미니어처로 찍는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카메라로 캐릭터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멀미가 없다는 걸로 많이 호평을 받았어요. 그 이유 중에 몇 개를 들자면 우선 90프레임 달성은 오큘러스 스토어에 올리려면 기본이에요. 이걸 달성을 못하면 스토어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수차나 DOF 등 포스트 에펙트를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넣으니까 멀미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픽은 좋아지지만. 그리고 하나의 완전한 공간으로 제작하는 게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포지셔닝 트래킹이라고 얼굴을 가까이 가면 캐릭터가 가까이서 보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의 이동거리를 왜곡을 좀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좀 많이 왜곡해서 가까이 살짝 고개를 숙이면 실제로 많이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논문도 있었어요. 가상현실 공간에서 포지션을 트래킹을 해서 캐릭터가 움직였을 때 실제보다 더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나중에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멀미가 났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나 3인칭 게임을 만든다고 하시면 한번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아트로 문제였는데 2D잖아요. 2D 펜아트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고민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검열 전 버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보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사이즈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비루라는 닉네임의 아티스트 분입니다. 이게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플랫폼으로는 오큘러스 VR과 스팀 그리고 모바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어 VR도 도전하고 있고 HTC 바이브로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어 VR용으로는 중간에 한번 도전했었어요. 여기 오큘러스 코리아인데 기어 VR로도 내려오고 잡혀와서 최적화를 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저기는 맛밤이 진짜 맛있습니다. 꼭 오큘러스 코리아 가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근데 출시를 못하게 된 이유는 60프레임의 달성이 실패했어요. 이때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 S5인가? 그랬어요. 도저히 이 게임을 아무리 뭐 쉐이딩을 전부 다 꺼버리고 라이트도 꺼고 그림자도 다 끄더라도 60프레임 달성이 실패했습니다. 60프레임 달성을 못하면 스토어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바이브나 만들어야지.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코딩 실력이 뭐 정말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좋은 폰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드디어 S7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프레임이 안 나오면 S5 계속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PS4는 아까 말씀드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큘러스, 스팀, 그리고 모바일 순으로 게임을 지금 출시하려고 합니다. 스팀은 아마 이제 조만간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또 이름이 생각나네. 최동준님, 인스턴트 IP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정말 잘 보이셨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킨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게임의 운명. 스매싱 더 배틀이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플랫폼은 단순히 출시해서가 아니라 오큘러스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VR 버전. 몇몇 분들은 PC 버전도 해보셨고 모바일 버전도 해보셨고 VR 버전도 해보셨는데 가장 많은 칭찬을 하셨어요. 전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였죠. 모바일 버전을 만들어졌어요. 더군다나 오큘러스에서는 이 게임을 좋아해서 초청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게임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오큘러스 GDC 전에 했었던 게임 데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기자분들이랑 지옥의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그리고 GDC에 전시됐던 6개 게임 중 하나로 컨택이 돼서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내 게임을 플레이하던 사람 찍으려고 들어갔는데 못 찍었어요. 저 다른 게임 했어요. 보시죠. 전부 다 외국인밖에 없어요. 이런 지옥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멀티플랫폼에 도전하고 있어요. 적진 않습니다. 레스논, 이제 스팀, 그리고 PS4,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룸즈 VR 같이 개발을 했었고요. 버프 스튜디오의 용산현진님도 최근에 PS4로 출시를 했죠. 그리고 21세기 더그의 지금 이 픽셀아트로 돋보이는 레이싱 게임도 지금 PS4를 먼저 출시를 하고 나중에 모바일 버전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바람 교수님이 이끄시는 실버블리 같은 경우도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고 현재 스팀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팀 버전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스팀 버전에 패드를 이용해야지 저 게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봅시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조심히 말할게요. 이거 잘못했다가 매장당할 것 같아서. 지금 준비 중이시고 있는 게임이나 제작 중이고 있는 게임이 지금 만드시는 플랫폼과 유저 성향에 잘 어울리는지 한 번만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 계속 했던 질문 중 하나예요. 스매싱 더 배틀을 만들면서 우선은 모바일로 만들고 있었는데 과연 진짜 이 게임이 이 플랫폼에 어울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플랫폼 이것저것 만들면서 그런 궁금증들이 해소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했더라고요. 고민도 없이. 최소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플랫폼에 맞춰서 게임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개발하는 방법론도 있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든 다음에 그 게임에 맞는 플랫폼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그거를 메인 플랫폼으로 삼는 게 또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 게임의 매력이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은 생각보다 PS4도 만들 수 있어요. PS4도 만들 수 있고 스팀도 만들 수 있어. 예전만큼 그렇게 닫힌 세상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진짜 귀차니즘인데 서류 작업 때문에 PS4를 안 만들어요. 법인을 만들었다가 법인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할만해요, 지금은. 열화된 게임 어느 순간에 만들다 보면 플랫폼에 맞춰서 만들다 보면 그 게임이 변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게임은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실 수 있는 하게 된 소규모 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팀은 우선은 제거해야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열화됐다는 게임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 게임의 운명이 결정되기에는 솔직히 너무 아쉬워요. 너무 좋은 게임들을 많이 봤는데 그 게임들이 맞지 않는 플랫폼의 게임이 출시를 해서 실패하는 걸 보고 가슴 아파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이 한 장이 사실 이 PT의 전부예요. 이걸 보여드렸으면 이제 사실 앞 뒤에 건 안 봐도 되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플랫폼 게임이 진짜 매력적인 자기 게임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출이 걱정이죠. 저 역시도 매출이 걱정인데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고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성공 사례로서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